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갭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밀리는 음봉 패턴이 좀 발생을 해줬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켜볼 수 있는 이슈는 당연하게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 2배 엔비디아 3분기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4% 상승 반전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는데, 자, 엔비디아 지금 데이마켓에서도 9%대의 상승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캔들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하면서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봉상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갭 상승한 상태에서 쭉 밀렸다가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유로는 우리가 일단 요 내용의 속보를 좀 같이 체크를 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쪽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을 하면서 두 차례 연속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연속적으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던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삼성전자도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을 지켜내봐 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크게 빠질 수도 있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삼성전자 앞으로 이 잭슨 홀 미팅도 있겠고,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미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로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트리거 같은 경우에까지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하나씩 다뤄봐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다 보니까,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삼성전자 우리가 이 힘든 시기 이겨내고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딸려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서 저항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반복적으로 거기서 지금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는 구간이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 상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간에서 오늘 분봉상도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착을 시켜주면서 눌러줘 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무섭게 쏟아져 나왔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24일날 있었던 공매도가 무섭게 발생을 했었던 그 구간에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었던 바로 이 사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8월 24일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수급 데이터에 대해서부터 뜯어봐 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날이 8월 24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공매도가 발생했었던 상황인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평상시랑 다른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졌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390만 주 가까이 공매도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틱룰 예외 조항까지 써가면서 밀어버렸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봉상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이 좀 예상됐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보여줘야지만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무엇이 발생하는 구조다?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을 쓰고 밀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접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수급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수급 데이터를 한번 까봤을 때는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분들이 460만 주 가까이를 지난 한 달 동안에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거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 측정되는 것에서의 함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관으로 우리가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쪽에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요것을 합쳐봤을 때는 아까 전에 비는 부분이 딱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의 효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의 삼성전자이지만 이 부분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운명이 조금 갈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결과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40조 규모를 매입하기로 진행을 했었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조를 매입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SK하이닉스는 40조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소각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5조를 매입해서 직원들 성과급으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번 사건이 가지는 함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지만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 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지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주가가 견고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고점을 한번 찍어줬었고 그 구간에서 고점을 또 찍은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구간에 고점을 찍었었던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한번 찍어준 구간 동일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찍어준 구간에서 세 번째 찍어준 구간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SK하이닉스로 따지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명백하게도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합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금산분리법의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금산분리법 때문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 의도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겠어요?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삼성전자 우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지금 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본주를 들고 계신 주주님들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반발하면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금산분리법 완화해라라고 하면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당 쪽을 확대를 하면서 무섭게 배당을 늘린 다음에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그 계열사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런 계열사에다가 막대한 배당금을 주면서 자사주를 소각한 다음에 삼성생명이 소유한 지분이 10%가 넘어가면은 이 넘어가는 만큼의 지분만큼을 삼성물산 쪽에서 배당금을 바탕으로 인수하는 이런 우리가 시나리오까지도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것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만큼 지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줄어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적대적 M&A까지도 노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래도 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논리가 터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일가 쪽에서는 당연하게도 달가워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자사주를 15조 가까이 매입해서 소각이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이슈가 됐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 지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과연 의도대로 이 금산법을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로 여론이 쏠릴 수가 있을지까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당연하게도 이미 보시다시피 삼성 주식 소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급락에 금산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충분히 국무회의라든지 논의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앞전부터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이미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무서운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2조 가까이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꾸준하게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9천억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쌓여오고 있었던 구간이고, 업틱룰 까지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 분명하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저런 정책적인 부분의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숏 스퀴즈까지도 우리가 터질 수 있는 그 상승 기폭제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희망 회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약세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런 구간이 조금 오버랩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이렇게 더 이상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전저점을 강하게 깬 이후로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맞닥뜨리면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패턴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못 도달한 이후로 이 하방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요 그림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의 이 그림과 이 구간에서의 이 그림이 지금 너무나도 비슷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지금 구간이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한번 산을 만들어 내봐 놓고 다시 한번 산을 만들어 내봤는데, 마지막으로 산을 만들고 있는 그 구간이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와 주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요, 삼성전자 앞전처럼 갑작스러운 급락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갭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무서운 상승세 이어나갈 수가 있는 그 구간까지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잭슨 홀 쪽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잭슨 홀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AI의 생산성을 인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그널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무섭게 선물 환매수를 진행하면서 숏 커버링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논리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소멸에 따른 제한적인 반등 정도만 기대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이 비관적인 내용의 이슈가 터지는 그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에 진행되는 바로 이 잭슨 홀 미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잭슨 홀 관련한 내용의 이슈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영상을 토대로 다뤄봐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주말 동안에도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할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어땠든지 간에 이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하고 있으면서 어디서는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400억 가까이의 매수세를 코스피 쪽에서 가져가 주면서 선물 어마무시한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무려 1조 3천억 가까이의 어마무시한 물량을 쓸어갔었던 이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면서, 자, 콜옵션
풋옵션 쪽에서는 일부 매도, 그러면서 풋옵션 쪽에서는 일부 매수를 진행하면서, 자,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에 하방 베팅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주식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달러 선물도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선물 쪽에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4시 8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사주나 싶더니만 갑자기 투매 물량도 쏟아내는 케이스 4시 8분까지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의 영상에서 촬영을 좀 해봐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이 행사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26만 6천 원의 가격대에 있을 때 등가격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1085포인트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을 코스피 지수로 변환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6879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올라간다고 했을 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111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은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7038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27만 2천 원대의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160포인트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355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28만 4천 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재수 없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낙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되는데,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042포인트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1042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6610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준으로는 25만 5천 원대의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007포인트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당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만 7천 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입해서 같이 차트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 뭐 지지고 볶고 했어도 어쨌든지 간에 박스권 안에서 머물렀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좀 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26만 6천 원대의 가격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저항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선 하나를 만들어 내봐줬었던 삼성전자이면서 이 추세선이 하방 이탈되고 나자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구간이 명백하게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아 놓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이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뚫어주면서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잭슨 홀 미팅,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 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정책적으로 미친 듯이 밀어주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론이 쏠릴 것을 이미 삼성전자 입장에선 설계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넥스트 저항에 도달한 이후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 줘야지만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넥스트 저항으로는 30만 원의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조금만 올라갈라 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무서운 미결제 약정을 깔아놓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위에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탈탈 털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위에 구간에서 어마무시한 물량이 물렸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라갈라 치면은 밀어버리고 올라갈라 치면은 밀어버리고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해도 밀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긴 관점에서 무작정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 과정을 보여줄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면은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매물대는 희석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매물대 희석의 기간 조정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희석 조정 보여줘 놓고서 다시 한번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까지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나 싶더니만 내려오고를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순간 어느 구간에서는 물타기를 진행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매도가 발동되는 순간에 이 개인분들의 물량을 싹 쓸어간 다음에 그 이후로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 그럼 우리가 긴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몇 개월 갈지 몇 년이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차트 관점에서는 하락하고 있었던 것을 대칭으로는 최소 움직여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이런 원리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것도 잘 진행됐을 때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매물대를 분명하게도 만들어 내봐놓고 하락이 진행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HBM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다가 이 기술력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의 투매가 일어났었던 삼성전자, 자,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횡보 과정을 보여줬었고, 저점에 닿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고점에 닿고 나서는 반복적으로 밀렸었던 모습을 분명하게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장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그 이후로 분명히도 시원한 상승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코로나 때 상승장 때처럼 박스권 만들어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박스권 하방 이탈하고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밀리는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삼성전자 추가적인 낙폭까지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이번에 이 D램 시장에서 선도를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망정이지, 만약에 올라와주지 못하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쪽에서 D램 빠르게 따라잡고 HBM도 수율을 따라잡는 내용의 이슈가 몇 년 후에라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요, 정말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10%에서 20%라도 줄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물량을 미친 듯이 공매도를 숏커버하면서 쓸어담는 정황이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이 확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변동성이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의 수급과 데이터 우리가 같이 뜯어보면서 마찬가지로 이 일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삼성전자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좀만 올라갈라 치면은 계속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밀어버리는 누군가의 주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고려해야 될 만한 변수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사고 있는지, 선물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면서 콜옵션, 풋옵션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이런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코앞으로 또 다가온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앞전부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갭 상승을 한 상태에서 본장에서는 음봉으로 밀어버렸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와 내용의 이슈가 터져면서 지금 갭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 갭이 뜬 상태에서 미국 본장에서 밀리는 케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았었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부터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장의 대응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